시작할까요?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인생은 의도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남들의 영웅담은 내 이야기가 될 수 없죠.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수많은 영웅담을 들어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영웅이 되고 싶어지죠. 그런데 그 영웅이 쓴 무기는 이미 없거나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이에요. 이순신은 물살을 보고 그것을 이용해 한산대첩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순신의 물살이 나타날까요? 인생은 똑같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은 전인 미답이에요. 인생에 공짜는 없어요. 하지만 어떤 인생이든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러니 이들처럼 내가 가진 것을 들여다보고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하죠. 나만 가질 수 있는 무기 하나쯤 마련해 놓는 것. 거기서 인생의 승부가 갈리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엄마입니다. 오늘의 첫 곡은 고 신해철님의 나에게 쓰는 편지였습니다. 오프닝 낭독 출판사 북하우스 박웅현의 8단어 중 인생편 어느 한 부분 읽었는데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이에 대한 책임, 그리고 나이에 걸맞는 무게감. 이 무게감은 제가 제 스스로에게 짊어지는 무게감도 있을 것이고, 또 주변 환경의 강요에 못 이겨 이렇게 어깨에 걸쳐지는 무게감도 있겠죠. 나이에 걸맞는 무게감, 그리고 가볍지 않아야 되는 입의 무게, 여러 가지 삶이 저에게 가르치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알면 알수록 어려운 인생, 그래서 더 미친 척하면서 또 재미난 세상이기도 한데요. 그럴 때마다 저를 붙잡아준 책, 박웅현의 8단어. 인생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8가지를 이야기해줍니다. 8가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본질 부분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기는 한데, 그 8가지가 뭐가 있냐면, 이 책 목차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보니, 저자님의 친필 사인이 적혀져 있는 책이에요. 박웅현. 8가지. 자존, 본질, 고전, 견, 현재, 권위, 소통, 인생. 8가지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책, 음악, 산책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것이고요. 그 중에 책을 읽으며 힘듦을 견디고 또한 즐거웠던 시간들이 없었다면, 소리를 내어 읽으며 다시금 책 읽는 재미를 느낀 시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책 읽는 엄마도 없었을 것 같아요. 100회를 맞이한 책 읽는 엄마, 오늘은 축하하는 날이기에 다르게 조금 꾸며봤습니다. 먼저 오프닝 낭독에 이어서 박웅현의 8단어 인생 발췌해서 읽어드리는 것으로 방송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책 읽는 엄마 시작할게요. 8단어 박웅현 북하우스. 적어놓은 부분이 어디 갔지? 네, 225쪽.
집 앞 화단에 대추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대추나무는 꽤 크게 자라기 때문에 평평한 땅에서 커야 좋아요. 그런데 그만 씨앗이 좁은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어쩔까요? 좁은 땅에 떨어져 버렸다고 대추나무가 자살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올라옵니다. 삐뚤어지고 꺾이겠지만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 살 겁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다고 해서 지레 포기하고 주저앉을 필요 없습니다. 시줄과 날줄이 함께 직조되는 게 인생이니까요. 꿈과 희망의 여지를 남겨둘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이 광고인이 꿈이라고 말하면 일단 그 꿈을 접으라고 합니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면 너무 빨리 직업을 좁게 정했다고 말해줍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그 고등학생이 광고인이 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고등학생 때부터 광고에 목숨 걸겠다고 다짐했다가 광고인이 안 될 경우 밀려오는 좌절감은 어쩔 겁니까? 인생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없는 것이니 스트라이크 존을 넓혀놔야 합니다. 제 경우를 예로 들면 저는 신문기자 괜찮고 잡지 편집자 괜찮고 책 만드는 사람 괜찮고 내가 재능이 있다면 시나 소설을 써도 좋겠고 르포라이터 괜찮고 구성작가 괜찮고 영화 시나리오를 쓰거나 감독도 좋고 게임 프로그램을 짜도 괜찮겠네? 맞습니다. 그 안에 광고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물론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있었고 순위에 따라 차례차례 도전했죠. 배재고등학교 신문사 편집장을 한 것을 계기로 신방과에 들어갔고 대학교에 다닐 때도 교내 신문사 편집장을 했습니다. 10년 넘게 신문만 생각했고 신문기자가 꿈의 최우선 순위였습니다. 하지만 안 됐죠. 그때는 많이 아쉬웠지만 돌이켜보니 오히려 잘된 일이었어요. 시대의 흐름이 많이 달라져서 광고인의 삶이 나쁘지 않은 시대가 되었으니까요. 모든 인생이 최선만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저는 대학도 직업도 차차선의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인생의 선택들이 주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해서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 차선에서 최선을 건져내는 삶이 더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차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고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기피를 버려라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살면서 늘 기필코 이루어내라는 말만 들어본 제게 기피를 버리라는 말은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요. 인생은 기필코 되는 게 아닙니다. 무언가를 이루려 하지 말고 흘러가세요. 최근엔 젊은 사람들에게 꿈꾸지 말라는 강의를 합니다. 제발 꿈 좀 꾸지 말라는 게 강의의 주요 포인트예요. 우리 제발 꿈 꾸지 말고 삽시다. 꾸려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잘 살지. 그런 작은 꿈을 꾸면서 삽시다. 교수가 되고 말 테야. 큰 사람이 될 거야. 꼭 대기업에 취직해 임원이 되겠어. 연봉 3억을 받겠어. 이런 꿈 좀 꾸지 말고 말입니다. 영화 평론가 이동진 씨는 자신의 책 밤은 책이다에서 하루하루는 성실하게 살고 싶고 인생 전체는 되는 대로 살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지혜입니다. 맞습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고 인생은 되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성실하게 산 하루하루의 결과가 인생이 되는 겁니다. 꿈꾸지 말라고 해서 날줄이 험할 수 있다고 해서 그냥 놀고 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간중간 말씀드렸듯 무엇이 본질적인 것인지, 고전이 왜 중요한지, 발견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를 생각하며
지혜롭게 하루하루를 쌓아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꽉 채워 살다가 돌아보면 펼쳐져 있는 게 인생이지. 단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하루하루를 허술하게 보내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그걸 이뤄내 성공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산 사람들보다 행복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기계처럼 목표를 이루고 다음 발걸음을 못 내딛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표를 세우고 이루지 못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나의 그 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외모에도 불구하고 표현할 줄 모르는 유머 감각에도 불구하고 양지 바른 땅에 씨앗이 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라는 자존을 가지고 나의 장점을 실현해 나간다면 말이죠. 여러분은 모두 뇌관이 발견되지 않은 폭탄이고 뇌관은 바깥이 아닌 바로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걸 믿으세요. 모든 사람은 때가 되면 엄청난 화력으로 터질 만큼 커다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낭독하는 엄마였습니다. 오늘 제가 입안에 혓바늘이 돋아서 하필 이 중요한 날 중간에 쩍쩍거리는 소리가 좀 많이 나서 죄송합니다. 네.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박세별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인데 초여름의 오후인데 노래 듣고 나니까 마치 바깥에 낙엽, 이렇게 가을 낙엽이 막 날릴 것처럼 혹은 첫눈이 오는 것처럼 혹은 어제 마치 이별을 하고 온 그런 감성을 지금 혼자 막 젖어들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용산 FM 책 읽는 엄마 100회 특집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네. 책 읽는 엄마 100회 특집 방송 2부 이제 시작할 텐데요. 오늘 100회 방송을 축하해 주셨던 많은 축하의 사연이 도착해서 그 중에 몇 개를 엄선해서 사연을 읽어드리고 그리고 표현 보답을 못해드려서 죄송한데 음악 선물을 드리는 것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할게요. 네, 지금 흘러나오는 노래 구와 숫자들의 문학소년이라는 노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몇 년 전에 용산 FM에서 활동한 요르라고 합니다. 이제 평범한 직장인이 되었지만 간간히 용산 FM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책 읽는 엄마는 제가 활동했을 때 제가 엔지니어링을 했던 방송인데 오이? 이렇게 100회를 맞으셨다니 정말 기쁩니다. 방송을 꾸준히 만드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기에 존경스러운 마음도 생기고요. 앞으로도 좋은 동화, 사연, 음악 많이 들려주세요. 응원합니다. 문학소년이라는 노래 신청해주신 이분, 요르님, 누굴까요? 네, 100회 방송 하느라 제가 사연을 보내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가장 먼저 사연을 보내주신 우리 양재열씨, 국장님 기억하시죠? 네, 제가 처음 방송 왔을 때 기술을 맡아주셨던 우리 양재열씨는 참 조용하고 묵묵한 분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글을 참 잘 썼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재열씨 글을 참 좋아해 라는 말을 좀 몇 번 했었고 재열씨 글을 항상 읽으며 지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직장 생활 하시나 봐요. 어디서든 책임을 다해 일 잘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재열씨도 파이팅! 응원합니다. 두 번째 곡과 사연 준비하는 동안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왔는데 박기영님,
홍국재님 책 읽는 엄마 100회 방송 축하드립니다. 낭독하시는 엄마 목소리 참 좋으세요. 네, 저예요. 손 한번.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용김, 문용님, 네, 책 읽는 엄마 100회까지 이어오시다니 존경스럽네요. 진심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규영님 루티콘까지 감사드려요. 그리고 장초영님 100회라니요. 정말 멋지셔요. 전원일기급 롱런 하시길 바랍니다. 네, 초영씨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죄송한데요, 소리가 좀 작은데요 라고 댓글 올라왔어요. 이준성님도 축하해 주셨고, 엄진이님, 네, 감사합니다. 네, 엄진이님, 소리가 작다고 하셨는데, 지금 기계 손 보고 계시네요. 네. 자, 그리고 사전에 들어온 사연과 신청곡 계속 읽어드릴게요. 오, 노래 좋다. 조금만 들어봐요. 노래 너무 좋네요. Far is in the rain. 라우브 처음 듣는 노래인데 라우브의 Far is in the rain. 이 음악은 누가 신청해 주셨을까요? 100이라는 숫자 채우기가 힘든데 어느새 100회 방송이라니 축하하고 1000회 방송까지 네가 쭉 하렴. 네. 지연님의 은근하고 소리 없는 응원 늘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도 또 이렇게 제가 선물을 받은 것 같네요. 음악 너무 좋습니다. 조금만 더 듣고 다음 사연으로 넘어갈게요. 네, 이 노래는 이소라 씨의 신청곡이죠. 들으면 들을수록 참 좋은 노래 같아요. 희동아, 집에서도 책 읽는 엄마, 울 아그들에게도 책 읽는 이모, 그냥도 책 잘 읽는 현정, 100회 축하해. 힘든 만큼 보람도 가득이었기를. 진심 축하. 앞으로도 화이팅. 300회 특집 때쯤 공개방송. 네, 닉네임 오리새끼님은 책 읽는 엄마 방송 열혈 청취자시죠. 격려와 조언, 당근과 채찍 정말 아끼시지 않습니다. 우리 오리새끼님 닉네임 좀 바꾸시면 좋겠어요. 네, 오리님께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음악 조금 더 드릴게요. 네, 볼빨간 사춘기의 나만 봄. 책 읽는 엄마 100회를 축하합니다. 가끔 아이와 함께 듣고 있는데 가끔 들으시나요? 우리 백 선생님? 네, 가끔 아이와 함께 듣고 있는데 항상 평화로움이 느껴지는 방송이에요. 앞으로도 쭉 좋은 방송 부탁드려요. 네, 닉네임 백 선생님, 아이와 함께 듣는다니 더 보람되고 뿌듯합니다. 네, 이외에도 박현수님, 그리고 용산 FM 현재 진행자 여러분들도 모두 마음을 모아 축하해 주셔서 고마웠습니다. 방송 동안 진행하면서 외로웠지만 전 혼자가 아니었나 봐요. 잠시만요. 지금 실시간으로 신청곡이 들어왔는데 괜찮나요? 시간이 되나요? 곽기영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예요. 응원 댓글 남겨주셨던 분 중에서 기영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는 준비가 되는 대로 그림책 읽은 이후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그림책 먼저 읽도록 할게요.
꿈을 나르는 책 아주머니. 헤더 헨슨 글, 데이비드 스몰 그림, 김경미 옹기, 비룡소. 내 이름은 칼이다. 난 마지도 막내도 아니지만 남자아이 중에서는 첫째다. 난 아빠를 도와 쟁기질을 하고 길 잃은 양을 데려올 줄도 안다. 저녁이 되면 소를 집으로 몰고 온다.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이다. 집에 오면 누나 라크가 책 속에 코를 쳐박고 있다. 엄마가 괜찮다고 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고 있을 것이다. 아빠는 라크를 세상에서 가장 책을 좋아하는 아이라고 부른다. 난 아니다. 난 꿈쩍도 않고 앉아 책 나부랭이나 보는 것에는 관심 없다. 라크가 하는 학교 놀도 재미없다. 학교라고는 계곡 아래로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하나뿐이다. 라크가 종달새라는 뜻을 가졌다 해도 라크는 날아갈 수 없다. 그래서 라크는 직접 학교를 만들고 싶어 한다. 하지만 난 공부와는 거리가 멀다. 울타리를 손보는데 또각거리는 말발굽 소리가 들린다. 진흙처럼 붉은 밤색 앞말이다. 말을 탄 사람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다. 여자는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보라는 듯이 바지를 입고 있다. 우리는 그 낯선 아주머니를 친절하게 맞이한다. 아주머니도 아주 다정하다. 아주머니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신다. 그리고 안장에 달려있던 가방을 탁자에 내려놓고 무언가를 꺼낸다. 라크의 두 눈은 황금이라도 본 것처럼 반짝거린다. 그리고 어쩔 줄 몰라하며 그쪽으로 두 손을 뻗는다. 물론 아주머니가 가져온 건 보물이 아니다. 한낱 책일 뿐이다. 믿어지는가? 산길슬을 따라 애써 짊어지고 온 것이 책이라니. 만약 아주머니가 떠돌이 땜장이처럼 잡동사니를 팔러 온 거라면 쓸데없는 짓이다.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우리에겐 동전 한 푼도 없다. 그러니 책 따위를 살 수 없는 건 당연하다. 아빠는 라크를 보더니 헛기침을 한다. 물물 교환을 하면 되겠지? 책 한 권에 열매 한 주머니. 난 말은 못하고 등 뒤로 두 손을 꼭 쥔다. 그 열매는 책 따위가 아니라 파이를 만들려고 내가 딴 건데. 그런데 놀랍게도 아주머니는 아주 단호하게 나무 열매를 받지 않겠다고 한다. 채소 한 소쿠리도 받지 않는다. 이 책들은 공기처럼 모두 공짜란다. 게다가 앞으로도 2주에 한 번씩 이 책들을 다른 책과 바꿔주기 위해 온다고 한다. 난 책 아주머니가 뭘 가져오건 관심 없다. 그리고 책 아주머니가 우리 집에 오는 걸 잊는다 해도 전혀 서운하지 않을 거다. 책 아주머니는 비가 오거나 안개가 끼거나 눈보라가 치는 날에도 어김없이 온다. 난 책 아주머니의 말이 정말 엄청 용감하다고 생각한다. 온 세상이 할아버지의 수염처럼 하얀 날이다. 한밤중에 도둑 고양이가 울어대듯 바람이 힘차게 울어댄다. 우리 가족은 난로불 가까이에 앉아있다. 이런 날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못할 것이다. 아마 산이나 들에 있는 동물들도 숨어지는 거다. 그런데 맙소사. 또 누군가 유리창을 두드린다. 바로 책 아주머니다.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꽁꽁 감싸고 왔지 뭔가. 책 아주머니는 우리 가족이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창문 틈으로 책을 긁는다. 아빠가 하룻밤 묵어가라고 하니
책 아주머니는 고개를 흔든다. 말이 잘 데려다 줄 텐데요, 뭘. 난 잠시 가만히 서서 책 아주머니가 저 멀리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머릿속에서 생각이 창밖의 눈보라처럼 막 소용돌이친다. 말만 용감한 게 아닌 것 같다. 말에 탄 사람도 용감하다. 책 아주머니가 이런 어려움도 무릅쓰고 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갑자기 알고 싶다. 나는 글과 그림이 있는 책을 집어들고 라크에게 내민다. 저기 뭐라고 쓰여 있는지 가르쳐줘. 라크는 깔깔 웃거나 놀리지 않고 자리를 잡고 앉아 차분하게 읽기 시작한다. 아빠는 책을 보면 겨울에 얼마나 길거나 짧을지 알 수 있다고 한다. 책에는 올해 눈이 많이 오고 엄청 추울 거라고 쓰여 있다. 그래서 우리는 거의 매일 신발 속에 꽉 낀 발가락처럼 집안에만 갇혀 지낸다. 괜찮다. 좀 답답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봄이 되었다. 책 아주머니가 잠시 우리 집에 들른다. 엄마가 선물을 준다. 엄마의 가장 귀한 선물. 나무딸기 파이 만드는 법이다. 엄마의 나무딸기 파이는 세상에서 최고로 맛있는 음식이다. 엄마가 말한다. 고생하시는 거에 비하면 보잘것 없어요. 그러고는 자랑스러워하며 낮게 덧붙인다. 책 읽는 아이가 한 명 더 늘었답니다. 난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마침내 마음을 전한다. 저도 뭔가 드리고 싶은데. 책 아주머니가 크고 검은 눈으로 날 본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부른다. 칼, 이리 오렴. 난 가까이 다가간다. 책을 읽어줄래? 난 오늘 받은 새 책을 폈다. 내가 예전에 책 나부랭이라고 했던 것을 이제는 읽을 수 있다. 난 조금씩 읽어나간다. 책 아주머니가 활짝 웃으며 말한다. 아주 귀한 선물이구나. 나도 책 아주머니를 향해 활짝 웃는다. 네, 이야기가 끝이 나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글밥이 없고 우리 주인공 칼과 누나가 함께 책을 읽는 그림으로만 마지막 페이지가 끝납니다. 이 책도 방송에서 한번 제가 읽었던 이야기인데 저도 이런 아주머니가 되고 싶어요. 꿈을 나르는 책 아주머니. 그리고 책 나부랭이라고 책을 전혀 읽지 않았던 한 아이를 책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분. 네. 울 뻔했어요, 또. 자, 아까 곽기웅님께서 신청하신 곡 준비됐나요, 이장님? 네, 음악 들려주세요. 지금 나가는 곡 제목이 One Moment in Time, 다나 위너의 노래입니다. 오늘 신청곡으로 들어온 노래들이 다 참 좋네요.
그리고 지금 곡 신청한 곽기영님은 해방촌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운영위원장님이시래요. 감사드립니다. 랜딩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이거 시 한 편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여기 8단어 책 중에 있는 박은현님께서 인용한 시예요. 이 단어의 대단함에 대하여 그 4강 부분에 있는 인용한 시인데, 안도현의 스며드는 것이라는 시를 이 내용의 짜임을 위해서 인용하신 시인데, 시 한번 읽어볼게요. 꽃게가 간장 속에 반쯤 몸을 담그고 엎드려 있다. 등판에 간장이 울컥울컥 쏟아질 때 꽃게는 뱃속의 알을 껴안으려고 꿈틀거리다가 더 낮게, 더 바닥 쪽으로 웅크렸으리라. 바둥거렸으리라. 버둥거리다가 어찌할 수 없어서 살 속에 스며드는 것을 한때의 어스름을 꽃게는 천천히 받아들였으리라. 껍질이 먹먹해지기 전에 가만히 알들에게 말했으리라.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이 시 어떤가요, 국장님? 간장게장에 대한 시예요. 괜찮지 않아요? 네. 마무리할까요, 이제? 네. 네, 오늘 책 읽는 엄마 100회 특집 방송 꿈을 나르는 책 엄마로 거듭납니다 라는 주제로 1시간가량 조금만 특별하게 준비를 해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실시간으로 방송 모니터링 해주신 분들께도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합니다. 양재열 씨, 그리고 연희 씨, 의영 씨, 그리고 지금 영광 FM에서 이제 기술 담당해 주시는 김선희 선생님까지, 그리고 국장님 외에도, 그리고 진행자분들, 다시 이런 방송을 통해서라도 감사 인사를 전할 수 있게 돼서 좋네요. 앞으로도 조금은 무거워진 어깨를 무거워만 하지 않고 조금 달라진 개편된 방송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책 읽는 엄마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 100회 특집 방송 마칠게요. 안녕. 고생하셨어요. 와, 1시간 좀 넘게 하셨는데, 좋았습니다. 행복한 시간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